이번에 새롭게 관세사 과정 런칭을 하게 된 인스TV에서 관세율표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규헌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새롭게 런칭하는 과정에서 문제풀이반 강의를 이제 1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풀이반 과정을 포함해서 그 관세율표 과목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OT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OT는 저희가 인스TV 관세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의 프로필, 그리고 관세율표 과목의 특성, 그리고 기출 분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TV라는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세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원이 금융, 보험 분야에서는 거의 1등 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학원이고요. 지금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의 금융, 보험 자격증에서 1등을 배출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이러한 1등 학원이 저희 전문 자격사 중에 좀 유망한 관세사 자격증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준비 기간만 1년 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관세사와 그리고 회계사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그리고 내후년 앞으로 쭉 합격생 분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은 학원이라는 것을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저의 커리어는 보통 이렇고요. 저는 관세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는 관세법인, 그리고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한 관세법인에서 컨설팅팀에서 FT, 총괄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격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2018년 시험에서 수석이죠. 네, 수석입니다. 네,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나서 1등으로 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수험 기간이 길다면 긴 장수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관세사 수험생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2년차 유예, 3년차 동차, 4년차 유예. 이 단어들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년차 유예로 합격한 게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4년차 유예가 오히려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에 그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어봤고, 공부를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석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수석 합격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세사와 관련된 보세사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목인 관세율표, HS라고 부르죠. 이 관세율표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어차피 2025년 시험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목의 특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암기 과목이죠. 물론 관세법, 관세평가, 무역실무, 저는 관세사 시험의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관세율표는 정말 암기 또 암기해야 되는 암기 최고봉의 과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는 암기도 암기인데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에 대한 철저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물론 많죠.
호해설까지 하면 정말 너무나 방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은 통칙, 그리고 주요, 주규정, 그 다음에 호해 용어에 따른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선 철저한 암기가 우선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락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통 관세사 시험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해의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과목의 꽈락률은 몇 프로, 어떤 과목의 꽈락률은 몇 프로. 근데 보통 관세율표가 꽈락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뭐야, 관세율표가 항상 시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과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해에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권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그리고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세 평가가 문제였다, 무역 실무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나 HS 관세율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내가 이게 꽈락 맞을 일은 꽈락일 경우는 생각도 안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세율표는 안 외우면, 못 외우면 아예 못 씁니다. 외우면 쓰고요. 다른 과목은 소설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관세율표는 소설조차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해, 물론 그해 시험을 목표로 응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해 1차 시험을 보고 그냥 경험상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험상 보는 분들은 암기가 덜 됐기 때문에 거의 답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통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락률은 허수일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합격권에 있는 학생이다, 올해 합격을 바라본다 하는 학생이라면 관세율표는 웬만하면 전략 과목이 되지 과락에 근접한 40점에 근접한 점수는 나오지 않을 뿐더러, 물론 올해 시험이 좀 어렵다고는 하죠. 40점대가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HS 때문에 진짜 떨어질 뻔했어 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규정, 통칙, 호해 용어, 이거에 대한 철저한 암기만 됐다면 과락은 무조건 넘길 수 있는 과목이 관세율표 과목입니다. 그 세 번째,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 수험생들이 관세율표 공부하면 선생님, 이거 해설서 다 봐야 되나요? 호해설 다 가져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다 가져가잖아요? 시험 불합격합니다. 저희 시험은 관세율표 시험이 아니에요. 관세사 시험입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 몇 개죠?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 여기다가 새끼 과목까지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총 7과목이에요. 7과목 공부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까지 다 공부한다? 하루 종일 관세율표만 공부할 건가요? 저희 시험은 관세율표 시험이 아닙니다. 관세율표 시험, 품목분류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면 맞죠? 해설서까지 다 가져가야죠. 심지어 그런 시험이더라도 이 해설서 너무 방대해요.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설서 내용 중에서 이거는 주규정에 거의 준하여 공부해야 되는 해설서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다루지 않은 데서 시험에서 나와. 어떡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저희 90명 뽑잖아요. 뭐 90명 이상 뽑을 때도 있었죠. 그 합격생 분들, 그 마이너한 정말 다 외웠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 수석이잖아요. 저도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도 버린 부분 많았고 저도 시험날 다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잖아요. 기본, 이 통칙, 주규정, 호해 용어, 그리고 해설서도 중요 내용,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뭐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 부분만 가져가셔도 절대 낮은 점수로 그렇게 꽈락 맞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다. 즉 강사, 즉 제가 말하는 그 부분만 가져가셔도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되게 오만하게 수험생 시절에 제가 4년차 유예라고 했잖아요. 2년차 통차,
2년차 유예, 3년차 동차 때 강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셨어요. 기출 분석을 해라. 기출 분석을 해라. 근데 저는 에이 설마 나왔던 데서 또 나오겠어. 에이 나왔던 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거만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기출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꾸역꾸역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해에는 기출 분석을 했어요. 왜냐? 나왔던 데서 또 나오고 나왔던 데서 또 나오고 안 나왔던 데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나왔던 데서 문제만 살짝살짝 바뀌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험이 보시면 올해는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내년에는 그 스타일대로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 웃긴 시험이에요. 트렌드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칙, 주규정, 호해용어에 대한 암기, 이해만 정확히 되신다면 그 어떤 문제들도 대응이 다 가능하고요. 대응 못한 문제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시험이 옛날부터 쭉 왔잖아요. 지금 41회까지 시험이 진행됐죠. 그 41회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최근 10년 기출 분석만 한번 해보자면 우선 이 7부 위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최근 10개년 동안 배점 비율로 보았을 때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16부, 우리 16부 그리고 우리가 고비라고 하는 다 고비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16부, 11부, 6부, 15부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6부 보세요. 배점이 어떻게 되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16부는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16부는 그리고 심지어 16부는 같은 부연에서 똑같은 문제가 2년 연속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1부는 최근에 터졌죠.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40대 시험에서 터졌기 때문에 3점 분량으로 나왔고 또 4부도 이렇게 좀 배점이 이번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통칙이에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통칙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해설서 내용도 통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 예시까지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통칙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면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각각 그 해당 부분에서 통칙을 녹여서 기술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뿐더러 뭔가 품목 분류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통칙 몇 호에 따라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기술하셔야 되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 통칙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품목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칙은 배점이 낮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1부부터 21부를 생각하시지 통칙은 약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통칙 뭐 그냥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그냥 통칙 제1호 최우선 분류 원칙 통칙 제2호 과목 미완성 불안정 미조립 분해 뭐 그래 뭐 통칙 제2호 나목 혼합물 복합물 통칙 제3호 뭐 구체적 뭐 본질적 특성 마지막 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칙은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통칙을 완벽히 이해하여야지만 저희가 풍성하고 정말 고퀄리티의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출에서 통칙이 좀 배점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통칙은 이거랑 일단 별개예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 이 7부 이상 이 위쪽으로 보면 뭐 18부까지도 뭐 18부까지도 볼까요? 이 위로만 보면 거의 60, 70%가 넘어요. 그 때문에 이 윗부분은 거의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을 빼주시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단! 지금은 다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게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얼마 안 앞뒀을 때, 한 달 남았을 때, 한 몇 줄 남았을 때, 그때는 이 부분에 좀 힘을 빼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11부에서
작년에 30점 터졌죠? 그러면 올해는 11부에서 30점 분량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모든 부분을 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부분 보실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럼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영원히 안 나올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전쟁이 이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전쟁이 이슈인데 이 무기 쪽에 관련된 19부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시기에선 다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출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저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러한 분석은 이제 남은 한두 달 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진행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 2025년 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12월까지는 타 학원에서 문제풀이 강의니 아니면 기출 분석이니 핵심 요약이니 기본 강의니 다 다양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는 아마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출 분석, 예상 문제 풀이 다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답을 완벽하게 쓰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모의고사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공개된 문제잖아요.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한번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똑같이 모범 답안이랑 똑같이 쓰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마다 답안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모의고사가 타학원에서 진행하실 때 1월부터 2월까지는 8분의 1 범위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다른 그 수험생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8분의 1 범위가 정말 내가 뭔가 정립되지 않은 그 개념들을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1, 2월이에요. 그 시기에 저희 인스티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에서 10개년도 범위별 기출문제를 제가 일단 풀어 드릴 거고요. 이 풀이가 이경 관세사는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네. 다른 강사님들은 이렇게 구성했었는데 이경 관세사 답안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괜찮다 라고 하면 그 답안 스타일대로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단계로는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 문제도 함께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또 문제만 풀 거냐? 아닙니다. 그 모든 개념에 대해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는 2025년 시험을 대비로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념 정립 차원에서 8분의 1 범위일 때입니다. 8분의 1 범위일 때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요번에 이 과정을 2025년 대비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강의를. 싹 다 무료예요.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지금 저도 수험생 시절에 공부하다 보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열 몇 시간씩 공부하죠. 그 열 몇 시간 집중이 다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공부하다가 약간 리프레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저희 강의를 들어보세요.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고 제 과목, 물론 제 과목은 당연히 들으시는 거고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뭐 관세법도 있고 관세평가도 있고 무역실무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번 가볍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세사들은 이렇게 설명하네. 답안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 이거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져가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 녹여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이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가져가실 거 다 가져가고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또 우리 지금 처음 HS 공부할 때, 관세율표 공부할 때 딱 집중해서 막 이렇게 다 외워서 강의를 미친 듯이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들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거를 가볍게 보면서 야 괜찮다, 역시 괜히 수석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그런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무료로 준다고? 너무 땡큐 아닌가요? 무료로 그렇게 해서 한번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때, 공부 안 될 때 그렇게 정리용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뭔가 불안해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수험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항상 불안했어요. 6월 달까지 아니죠. 6월 달에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10월에 나죠. 10월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역시 불안해서 뭔가 관세사 관련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게 되셨을 텐데 운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왜냐하면 합격과 가까워지시는 길을 이렇게 딱 안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야, 인스티비 알았네. 관세사 과정 알았네. 합격 좀 더 가까워지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 불안하기 때문에 보셨다는 건 수험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불안감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불안하면 이상한 거죠. 수험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가다가 수험생 분들이 기본을 소홀히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몰두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 깊숙한 거, 해설서 저 구석, 여기 구석, 저기 구석, 이 구석구석들을 보다 보면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 결과 항상 보고 합격생분들 인터뷰해 보고 저도 느끼는 건데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잖아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만 해도 1등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수험생 시절에 그 누구보다 깊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정말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머리에 공부하고 숙지해서 집어넣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령 관세율표에서 분류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이 사례는 내가 접한 게 아닌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 규정, 통칙, 주규정, 호혜 용어, 그리고 중요 해설서 규정은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6월 달에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6월 달에 그러한 규정들을 만약에 분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외우고 있는 그 규정들을 그 문제에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그 접목시키는 훈련은 문제풀이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만 충실한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대 꽈락 맞을 일은 없어요. 관세율표가 꽈락 맞을 일은 없습니다. 관세율표는 전략 과목이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 붙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관세율표는 전략 과목이었습니다. 다 관세평가가 힘들었어요. 무역실무가 힘들었어요. 관세법이 힘들었어요 라고 하지 관세율표가 힘들었어요는 물론 처음 진입장벽은 제일 높죠. 용어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이겁니다. 호기심을 갖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관세율표 한번 저희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다들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죠? 생소한 용어 매우 많고 전 세계 모든 물품을 다루는데 알까요? 저도 지금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알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죠. 품목분류 전문가 시험이 아니에요. 저 품목분류 전문가 아닙니다. 저희 관세사 업계에 품목분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저는 애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목분류 강사가 아니라 품목분류 전문가 강사가 아니라 관세사 시험 강사입니다. 관세율표. 저는 누구보다 관세율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획득하고 관세사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경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물론 5월, 6월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지금 1, 2월인데도 빨리 지금 이거 암기하고 지금 답안 작성하고 이런 연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에 매몰돼서 이 규정은 이건 왜 이러지?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가면 난 못 외우는데 이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순간 합격과 멀어지는 겁니다. 일단 호기심은 버리세요. 나중에 관세가 되시고 나셔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생 따로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사가 되고 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호기심 갖고. 저희는 지금 호기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이제 1월입니다. 6월 시간 금방 가요. 한 주 한 주 모의고사 보다 보면, 그리고 또 저희 과정 들으시다 보면 시간 금방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은 잠시 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셔서 해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기본에 충실한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테니까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회원 가입하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실 거라는 걸 한번 키면 저는 끝까지 들으실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공부하시느라고 매우 힘드실 거예요. 날씨도 춥고 한데 지금 또 시국인지라 공부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 때도 수험생 시절에 다양한 그런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세상, 제가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갑니다. 제 시험 날짜 바뀌지 않아요. 수험 그 범위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대로 쭉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6월 달에 웃으면서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 10월 달에는 더 웃으면서 해피하게 나 관세사 자격증 땄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이미 한번 합격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강의를 수강한다면 더 가까워지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정을 함께 하신다면 결국 합격하실 거라는 걸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관세율표 포함해서 다른 과목도 함께 수강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시간, 아마 수험 기간 동안 이 시간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